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공금 횡령 관련된 소식과 그 뒤로 이제 또 시장 분석과 해당에 있는 코인 거래소, 채굴 회사들에 따른 구조조정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코인비트로 공금 횡령을 한 물탕 공무원이라고 해서 MBC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청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보게 되면 총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 총무 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7급 공무원이 가짜 예산 지출서를 만들고 나서 공금에 자신의 통장을 이체를 했다라고 하고요. 예산 업무를 담당했던 해당 공무원은 최근 7개월 동안 수십 차례를 걸쳐서 2억 원 정도에 따른 횡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빚을 내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코인 가격이 하락하자 빼돌린 공금에 물타기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2023년도 때 이런 공금 횡령에 있는 금융 범죄가 매우 심해질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뭐 빚으로 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기본가 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빚을 추가로 더 낸다라고 해도 고금리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빚으로 투자했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도 지금은 매우 힘든 부분에 있는 대상자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융범죄 확률은 2023년도 때 제일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번외로 2023년도 연차만 잘 내면 충분히 많이 쉴 수 있는 걸 제가 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드리고자 한번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자율적으로 먼저 연차에 있는 휴가 부분을 미리미리 점을 먼저 찍어 두세요. 그래야 이게 좀 더 우월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야 뭐 너 벌써부터 1월달부터 뭐 연차 박아두냐 뭐 이런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요. 미리 박아놔야 나는 1월달부터 미리 예견된 스케줄을 싹 다 해놨으니까 누군가 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저한테 먼저 오겠죠. 이런 게 해외사 생활의 꿀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미리 또 연차를 낸다고 하면 눈치가 많이 보이겠죠. 그리고 매번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 약간 안 좋은 시선은 있겠지만 그건 한순간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어차피 다 알 사람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그때 갈 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욕 한 방에 다 먹고 그 예정된 일정에 맞게끔 스케줄대로 연차 가버리면 그 누구도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뭐 연차에 뭐 양보를 좀 해달라라고 하면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사과 먼저 하고 일단 제가 뭐 양보를 하든지 뭐 그런 형태로 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팁으로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파산 유동성 위기를 겪는 상장 채굴 회사 코어 사이언티픽 챕터 11 파산 신청 블랙록 1,700만 달러 대출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컴퓨트노스라고 해서 22년도 9월에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해서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에 8천만 달러 지원을 받았고, 아르고 블록체인 갤럭시 디지털 1억 달러 구제금융 플러스 3,500만 달러 대출을 받았고요. 그리니치 제너레이션에서 뉴욕 디지털 그룹 7,470만 달러 규모의 채무 구조 조정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22년 연말 상장된 채굴회사의 파산 소식이 들리는 와중 블랙록, 마라톤, 뉴욕 그리고 이런 쪽에 있는 채굴회사들이 파산만은 모면을 했는데 모면한 만큼 채굴됐던 코인에 있는 개수량이 계속 축적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최저점에 가까워질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소식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1월 5일 제조업 구매자 지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ADP 미 비농업 고용 변화 추이 12월 달께 나오게 되고요. 1월 6일 실업률 추이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리플, XRP 부분도 좀 많은 조정에 있는 폭이 더욱더 가속화를 보여주고 있는 내막 중에 하나는 이제 SEC 약식재판 자료 비공개 요청권에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떠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호재일지 악재일지에 있는 가장 근접한 날짜에 왔기 때문에 약간 약세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 비트코인 도난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물량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그냥 세금에 있는 탈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연말에서 연초는 대부분 모든 자산들이 어느 정도 내 평단가를 좀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샀다 팔았다를 해서 세금을 좀 낮추는 형태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아마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성을 보고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달라진 미국인들 새해에 다짐은 절약이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 있는 비중은 좀 내려놓고 오히려 2023년도에 기간에 있는 물량에 따라서 비트코인이나 나머지 자산들도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물가 부분이 여전히 우리의 주요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최고점까지 찍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서서히 내려오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좀 애매한 포지션인데 한국은 최근에 있는 동향이 요즘은 물가가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봉인을 해놨던 부분을 일시적으로 해제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1월달 들어오면서 최저임금 올랐죠. 그 다음에 택시비 올랐죠. 교통요금 올랐죠. 거기다가 전기, 가스비도 이제 봉인 해제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세게 하는 부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일본은 이제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이인데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계속 그 내려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다고. 그리고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가 올라올 만큼 올라왔는데 이게 더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YCC를 잠깐 건드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후오비 거래소 및 나머지 거래소들도 인력 감축에 동참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하나씩 보게 되면 크라켄은 인력 감축이 1년간 무분별하게 확장세에 기반을 갖췄다. 그래서 1100명의 인력 감축이 있었고,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1월 31일 일본 내 사업 중단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바이비트는 30%의 인력 감축을 좀 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23년도에 또 기술주 중심 내용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스닥 지수에 또 추정을 하니까 보게 되면 에너지주가 대부분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으로 고배당주의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나올 수 있는 쪽에 계속 재투자를 하겠다라는 니즈가 확실히 되었고요. 현금성이 다시 황금률이 떨어지는 쪽은 투자를 안 하겠다. 이 말의 공통사항은 모든 자산이 수익성이 좋던지 아니면 나한테 투자를 했던 거에 따른 바이백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쪽 자산군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비트코인 부분에서도 스테이킹에 있는 이자율이 이것보다 못한다라고 하면 좀 더 둔해질 것이고, 미국의 통화 가치가 여기보다 더 훼손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인 이탈이 커질 확률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2023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추이를 보게 되면 OECD, 연준, IMF,
뭐 투자은행 대부분 0.5 정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테이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전략가가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아졌고 올해 2% 수준으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천천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했고요.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녹색 전환, 탈세계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하락하기 전에 몇 년 동안 3에서 5% 정도의 높은 수준에서 정착할 수 있다 물가가, 이런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자멸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래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그 플랜 A 전략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지금 미국 금리 4.5%이니까 어떻게 보면 최대 5.25에서 5.5, 0.25씩 쪼개기식으로 하면 6월까지 0.25씩 올린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6개월 동안 분위기는 내릴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같이 주면서도 계속 0.25씩 하니까 언제 끝날 거냐에 있는 갈구함이 개인 투자자들의 있는 매수 버튼을 좀 더 갖게 되고 관심도 아마 좀 많이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목표 수익값에 도달하니까 강도를 높일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주요 IB의 연준의 정책금리 전망 추이를 보게 되면 경기 침체는 거의 다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5.25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5.25가 좀 많이 높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아무래도 그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좀 해서 4.75가 또 많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방역 완화 영향에 제조 PMI 우한 사태 이후 최저치. 우한 사태 때 3.75까지 나왔는데요. 거의 지금 그 수준에 거의 부합할 만큼 내려왔다고 합니다. 예. 올해도 관심은 테슬라에 많이 집중이 되어져 있어서 테슬라 실적도 우리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연준 목표치 2% 2배 가까운 물가 수준이 여전히 독이다. 그리고 시장 기대와 달리 피벗은 2024년도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좀 있었고요. 세계 중앙은행들은 경기 침체에 따라서 기본적인 툴 그대로 그냥 전략을 짜는 것 같습니다. 금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여전히 거래량은 최저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으로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최저점에 거의 근접한 가격대인데, 저도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매수에 거의 이제 동참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일단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선에서는 거의 결정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때 거의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아마 매수를 진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비중은 생각보다 작년 대비보다는 좀 더 많이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22년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투자를 못할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런 상황을 제가 저 옛날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2023년도 때는 2022년도에 자산 투자 대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